예, 반갑습니다. 이번 진로활동 시간에는요, 독서 활동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 먼저 학종 평가의 트렌드 변화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줄여서 이제 우리는 학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종의 모태가 된 게 여러분들은 잘 알다시피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겁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초기에 시작되었을 때 평가하는 평가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내신 성적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 그리고 행동특수 및 종합학교 여기에 내용이 거의 기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성적에 의해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었고요. 이러한 평가의 어떤 변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기재되지 못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요 교사의 어떤 정서적인 평가가 기재되는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비교과 중심의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와 관련된 조그마한 활동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 친구들은 이제 변별력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당락에 큰 이점을 가져갔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학종으로 넘어오면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이제 학종으로 넘어오면서 학종이 시작되고 난 뒤부터는 비교과에 대한 어떤 의문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질적 관리라든지 신뢰성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화두에 올라오게 된 거죠. 적혀 있는 내용들이 사실에 기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보게 되면은 형식적인 운영이다. 혹은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활동이 아니라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제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교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 이게 실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만약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이게 과연 공정한 선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로의 통합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트렌드는 교과로의 통합입니다. 과거에 어떤 비교과를 중시를 했었는데 이 비교과들이 그냥 비교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비교과 활동들이 이제는 교과와 연관성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평가를 함에 있어서 보다 차별성을 가지고 변별력 있는 학생으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예, 2016년 8월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신뢰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였던 사람은 이제 교육부의 담당 주무관,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지필진, 그리고 입학사정관 이렇게 세 성격을 지닌 분들이 모여가지고 약 2시간 정도 이렇게 회의를 했었는데요. 당시 주된 변화의 패턴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량이 제한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신뢰성이 강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내용만 기술할 수 있게끔 그 방향성을 잡아가자는 내용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독서활동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독서활동. 대학에서는 이 독서활동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학생들의 어떤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로 여겨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척에서는 객관적 사실을 기재한다는 것은 학생의 어떤 독서 성향이라든지 습관 이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는 기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로지 뭐만 기재가 되는 거죠? 예, 도서명과 저자명 요것만 기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 오히려 너무 많은 도서명이 기재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당시 그 집필진에 참여한 교사들의 입장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독서 활동을 넣을 때는 선생님들의 어떤 중간 검토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 검토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학생부에서 독서활동 기재 내용을 방법을 바꾸는 것은 도서명과 그리고 저자명으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사정관들은 평가할 때 어떻느냐 했을 때 사정관들은 한쪽에서는 이렇게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한쪽에서는 괜찮다라는 그런 입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독서활동은요. 의무적으로 뭐 20권을 강제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개수를 도서수를 지정을 해서 듣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요.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독서활동을 한다는 것은요. 어떤 전제를 깔고 있냐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갖춘 아이들 이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은 독서 활동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접근을 하는 거죠. 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갖춘 학생들은요. 공부를 하면서 지적 호기심이 발산됩니다. 그 발산된 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독서 활동으로 이어간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지적 성장을 일으키는 그 과정에서 독서 활동이 활용된다는 겁니다. 자, 교과 학습 활동을 합니다.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사회 다양한 이렇게 교과 활동을 통해서 학습 내용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학습 내용을 습득하는 과정 속에서 왜 이러지? 이거는 왜 다른 것과 차이가 나지? 왜 그럴까에 대한 일말의 호기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why라는 거. 왜 그럴까?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교과라고 할 수 있는 이 창의적 체험활동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의미 있게 그 체험활동에 참가하는 학생들은요. 그 체험 과정에서 알게 된 학습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뭐가 생각나냐면은 why라는 거. 왜 그럴까?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왜라는 것을 가지는 친구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주도적인 학습 방법을 갖추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학습에 대해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모습이다? 공통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공통된 모습. 그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뭐로 이어질 수 있다? 독서활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은 독서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평소 공부하면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why라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그냥 가르쳐준 대로 단순하게 외우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학습법은 수동적인 학습법이고요. 앞으로 학업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 독서활동은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적 성장을 확인하는 그런 것 외에도 또 한 가지, 이 친구가 얼마나 지원 전공과 적합한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독서 목록을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동물과 관련된 책을 참 많이 읽은 걸로 나와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친구는 동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는
독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 지원 전공과 관련돼가지고 제공되고 있는 추천 도서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록들을 중심으로 책을 읽겠죠. 그러면은 또 평가는 대학의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이과와 관련된 체계적인 책을 읽어 나갔네, 기본을 잘 닦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추천 도서를 활용하는 방법. 또 한 명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지향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는 앞선 친구가 동물에 대한 독서 목록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 친구를 읽어보니까 학교생활 기록부에 생명과 관련된 도서 목록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고 학기가 이렇게 변하면서 어떤 현상을 나타내고 있냐면 생명 현상 중에서도 특정 분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유전이라는 부분.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평가자는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고르는 나만의 기준과 한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독서 습관 가진다고 한다면 대학에서 보고 있는 어떤 전공 적합 역량에 있어서 다른 친구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변별력 있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지적 성장이라든지 전공과 관련된 자신의 어떤 준비 역량 이런 부분들 다 어디에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교과 세특에 있는 내용을 조금 옮겨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교과 세분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미적분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탐구하고자 이 친구가 수학의 몽상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미적분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었고 이 역사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미적분을 수강한 학생의 교과서 분능 및 특기사항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또 통계와 관련된 수업을 들었던 친구입니다. 통계 단원을 학습하면서 표본주사의 정확성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뭐 했죠? 그렇죠. 통계의 미학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서 활동을 통해서 통계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분석과 검증, 결과 해석까지 전체 과정을 탐구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교과 세특이 그냥 수업 시간에 보여주고 있는 해당 학생의 학습 과정, 수업 태도, 학업 역량 이렇게 기재되고 있는데 거기에 가미해가지고 독서 활동이 추가된다.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평가자가 가져갔을 때 학습 내용에 대해서 지적인 호기심을 발산하는 친구구나. 즉 수업 시간에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학습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바람직한 학습 태도를 가지고 있고 학습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친구들의 학습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상위권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학습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를 한 결과를 우리는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것을 통해서 이 친구의 학업 역량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학종의 평가를 할 때는 큰 이점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책을 읽다 보면요 모르는 단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이때는 구글 사전을 찾아서라도 추가적인 자료를 찾아서라도 읽어나가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시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독서는 어떤 독서냐면 발전하는 독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발전하는 독서. 기본적으로 내가 책 한 권을 정했다고 한다면 끝까지 읽고 내용을 간추려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한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 책을 선정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보다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책 전체를 읽어내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분야를 혹은 한 작가의 작품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학생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 청성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상위권의 탑 클래스의 그런 대학의 그런 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그런 변별력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하는 독서 습관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그럽니다. 내가 책을 읽었다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책의 내용 줄거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어디다가? 우리 학교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학습 플래너 활용해가지고 반드시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쓰이느냐?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쓰입니다.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책을 다시 읽어야 돼요. 읽긴 읽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친구들이 몰라요. 왜? 기록이 안 돼 있고 정리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책을 읽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미 있는 독서 활동과 함께 발전하는 독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작가, 한 분야를 파고드는 독서 습관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결론은 뭐죠? 독서하자라는 겁니다. 독서 활동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교과 수업을 듣고 교과 학습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복습하는 시간만으로도 참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거기에다가 성실한 독서활동, 참 시간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이러한 노력들을 결국 어디로 이어지느냐? 관련된 배경 지식과 그 다음에 학습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가져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차별성을 가지게 되고 다른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보다 변별력 있는 학생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독서를 해 나갔으면 싶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장점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배경 지식과 학습 깊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을 단순하게 선생님한테 들었던 온라인으로 영상 강의를 들었던 그 내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교과 영역 간의 횡적 확대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종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을 통해 가지고 지적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뭐 할 수 있다. 차별성 있고 변별력을 갖춘 학업 역량의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요즘 수능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데요. 수능 국어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많은 책들을 가까이 하는 학교 생활을 하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학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자기주도적으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힘들고 어려움을 당연하다는 듯이 해나갑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열심히 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